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날 첫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반응들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셨습니다. 우리 김형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저희가요, 지난 그 첫 시간 하기 전에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했는데, 저희는 정말 편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었고, 이런 식의 북한 내용을 방송하는 건 처음이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그 방송들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얘기만 듣다가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북한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인 거죠. 그런데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큰 주요 미디어에서 방송되는 것처럼 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이 방송은 지금 생방송으로 매주 월요일 6시 반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팟캐스트에 올라갑니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뜨거든요. 지금 411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오늘이 지나고 나면 100위권 안으로 진입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소장님 어깨 좀 무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혼자 안 되면 딴 사람이라도 동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지금 느끼셨는지 혼자 안 오셨거든요.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면은, 예. 제가 지난주에 가만 보니까 이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네. 너무 좀, 주제가 넓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그 실질적 그런 그 증언들을 토대해서 방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아무리 그 경험이 많다고 해도 혼자만의 경험보다는 또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 더해준다면 더 생생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제 북한에서 그 CD나 영화나 음악을 보고 또 남한에 대해서 이제 그 간접 경험을 했던 분 한 분 모시고 나왔고요. 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정부 쪽 인사인데 그 북한의 그 한병남도 청년동맹이라고 북한의 그 청년 조직을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북한 정부 쪽 인사신 거죠? 네, 그쪽에 계시다가 이제 자유대안으로 진 분을 또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리 소장님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하고 계십니다. 예. 아마 오늘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또 색다른 이야기 직접적으로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좀 웃으면서 시작했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소장님. 네.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같은 민족이고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와, 신기하다 라면서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서글프구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이게 진작 왔다 갔다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단절돼 있어서 이렇게 삶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이 있는 게 한때 오랫동안 같이 모여 살았고 사실 떨어져 산 시간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게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남한하고는 1993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남한하고 수교 이전에는 중국에서 한류라는 게 들어가질 않았었습니다. 한국 그렇죠. 문화 자체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수교 후 한 10년 후부터 남한 문화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한류가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불과 20년 사이에. 그런데 북쪽은 2000년 이후에 한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예전에 그 남한 문물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잡지나 혹은 방송에서 남한을 비하하는 방식의 정보밖에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인식하기 시작한 시발점인데 그 후에 본격적으로 예를 남한 영화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벌써 10년 지났는데 지금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 반으로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가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질감도 사실 우리가 마음 먹고 잘 인내심을 갖고 서로 노력하면
외국에 가서 한류를 퍼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사실 이미 북한에 계실 때 한류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예.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예. 김선미 씨인데요. 네, 여성분. 예. 왜 그 남남북녀라고 그러잖아요. 예. 북한 여성들, 예쁜 여성들. 예. 예, 그 대표적인 분. 그렇죠. 우리 김선미 씨가 아주 예쁘죠. 네. 아담하고.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미. 네. 김선미입니다. 네, 선미 씨 어머. 혹시요. 네. 북에 계실 때 네. 북한의 어떤 DVD나 CD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봤어요. 네. 주로 처음에 느낌 어땠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냥 좀 문화적 충격이라고 봐야 되죠. 그냥 너무 다르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처음에는 아주 충격적이었구나.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남한 라디오를 학생 때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요? 이런 반동문자. 그렇죠. 저는 이제 특수한 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네, 그렇죠. 지난주에 좀, 잠깐 얘기를 아주 좀 해주셨어요. 특수한 가정에서 출생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비디오는 사실 2000년 이후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장님은 북한에서 경험을 못 해보시고 그렇죠. 비디오는. 네. 근데 그 후에 흘러 들어간 거니까 제가 있을 때 그걸 보고 나왔다면 참 어땠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에 볼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문화적인 충격 외에 그래도 뭐 호감이 간다든지 뭐 부럽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닌가 솔직한 감정들이. 예. 일단 그 사회에 대한 그 막연한 기대가 생겨요. 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 뭘까? 이런 게 되게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공도 있고. 드라마. 어떤 네. 드라마예요? 처음 봤던 드라마가? 제가 제일 처음 봤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라고 권상우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맞아요. 거기 노래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 거, 그거를 진짜 CD가 막 다 찢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래갖고 노래 다 외우고. 예.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저기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 예쁘고 잘생겼던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로 결심한 게 권상우, 그분도. 상우 오빠 좋아했구나. 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여기 오면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고. 아유, 낚이셨구나, 제대로.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저희가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물어볼 것도 너무 많은데 또 처음 자는 신사분이 한 분 또 계세요. 우리 선미 씨한테는 계속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소장님? 네. 제가 또 아이패드 드렸더니 그거 들여다보시느라고. 자, 우리 신사분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그쪽에 이주명 사장님이신데요. 네. 전 함경남도 청년동맹에서 간부로 계셨고 이분들은 보니까 청년동맹이라 하면은 북한은 청년 조직을 정부에서 관장하고 당 밑에 조직이긴 한데 그 청년들에 대해 그 모든 걸 관장할 뿐이야 청년들 무슨 사회문화 단속도 이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CD나 이런 음악이나 외국의 음악이 사실은 북한에서는 경계하는 대상이고 그거를 단속을 해본 경험이 직접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단속했던 에피소드 그리고 어떤 영화가 주 목록이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면 우리 선미 씨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북한이라면 지금 하나 걸린 거죠. 예. 네. 아주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입장이 생기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남한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 10년 돼서 2004년도에 왔고요. 네. 예, 제가 그 남한 방송이나 TV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이제 1982년도 군생활 때였고요. 굉장히 빨리 접하신 거네요. 예, 네. 저는 이제 민경이라고 이제 남한군까지 배치하고 있는 부대에 가서 제가 군사복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서로 이제 남한 TV가 이제 가끔씩 접했어요, 이제. 그래서. 전파가. 예. 네. 그래서 텔레비는 그때 이제 민경이라고 이제 북한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색텔레비라고 하죠. 이제 지금 다 컬러 TV. 컬러 TV.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민경이라고 해서 이제 당의 배려로 특별하게 민경에 색텔레비를 주고 목란이라는 일본치 텔레비 자체는 일본 건데 북한에서는 상표를 가져다가 목란이라는
그 상표를 붙여서 이제 민경만 줬고요. 일반 구분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소나무라는 그것도 이제 일본 상품인데 이제 흑백 틸레비를 줬고. 아우 상표들이요 참 친근합니다. 목란, 소나무. 예. 하고 그 저희는 이제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이제 당의 배려죠. 네. 네. 그래가지고 나셔널이라는 이제 그 노원기를 줬어요. 이제. 네. 네. 그래서 가끔씩 재패요. 그게 하고 이제 새벽 같은데 군대 이제 근무 나가면 남한 방송이 엄청 잘 들립니다. 근데요, 우리 생각에는 혹시 잘못 틀다가 전파가 잡혀도 화들짝 놀래서 혹시 들키면 안 되니까 빨리 넘기고 할 것 같은데. 넘겨요. 넘기는데 네. 가끔씩 이제 지휘관들이 없을 때마다 신기해서 네. 조금씩 듣어보고 나는데 이제 밤에 근무 나가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서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대북 방송, 대남 방송 그렇죠. 서로 했으니까 예. 그건 너무 이제 잘 들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90년도 제대돼 가지고 이제 대학을 나왔고 97년도 이제 한남도 청년동맹에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유일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다 나니까 중앙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지방 이제 뭐 비사이즈 그룹바이오 뭐 이런 걸 조직해서 이제 뭐 안전부, 검찰, 당기관, 청년동맹 네.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이제 단속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나가서 거두죠. 근데 2000년도 전만 해도 거의나 CD가 아니고 DVD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건 이제 녹화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DVD라고요? 그러니까 왜 VHS라고 우리 흔히 그렇죠.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이 아니고 DVD부터 단속을 하신 거예요? 아, 그것도 있고요. 네. 2000년도 때 CD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2000년대 CD가 나왔고,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 많이 유행하게 된 거는, 네. 95년도부터 이제 생활이 곤란해지면서 합법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몰래 도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이제 도강하는 사람들이 밀수를 해서 들어와서 그걸 팝니다. 팔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차피 이제 남북 간 이제 차이가 엄청 경제적인 차이도 그렇죠. 이미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나죠. 네. 그럼 그때요. 저 문득 단속하시다 보면은 유독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뭐 좋아하는 가수, 배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단속에서 이제 단속해 오면 네. 이제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장수가 많잖아요. 네. 이제 16장, 뭐 20장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몰래 가져다 보고 이제 돌리면서 봅니다. 오늘은 내가 1집을 봤으면 뭐 이렇게 먼저 그래서 1집부터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명이다 나니까 이제 까꾸로도 봅니다. 20부 보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내리 그렇죠. 보는 사람도 있고 원래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드라마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예, 저희가 이제 단속에서 이제 가져다 이제 기본 방구는 그때 당시 이제 명랑소녀. 아, 장나라의 명랑소녀. 장나라 나오고. 예, 성공기. 장혁 나오고. 예, 그분 나오는 영화를, 드라마를 봤고요. 네. 그 영화로는 올감이라는. 올감 예. 최지우 씨, 박용우 씨 나왔던. 그 무서운. 예, 무서운데, 북한에는 아무리 큰 간부도. 네.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집이 없습니다. 도당의 간부들도 책임져서 암질라도 그런 집에서 살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올감에 나왔던 집이 굉장히 대저택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남한 방송은 하도 군생할 때. 네. 하도 이렇게 여기 이제 남한 군인과 북한 민경에서 군사복무를 해서 많이 이제 듣고 뭐하고 했지만 그때 보고서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남한 방송이 좀 익숙해져 있고 차이가 난다는 거 알면서도 막상 드라마나 영화를 접했을 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으셨고. 예. 그다음에 반 영화는 이제 겨울 연가. 겨울 연가. 그거는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윤사마. 근데 거기서도 제가 차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배용준 씨 타고 다니는 이제 그 살인구동. 네. 이제 북한에 워낙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승용차보다는 그런 이제 RV 차량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차 보고 사파리라고 이제 살인구동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살인구동이라고 하고요. 그 좋아했던 뭐 여배우나 이런 분 연예인 안 계세요? 최지우 씨 좋아하셨어요? 예. 네. 엄청. 혹시 그 나만 가면 다 최지우 씨처럼 예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엄청 그랬어요. 근데 정말 남남북녀다기를 했는데, 네. 예, 한국에 오니까 진짜 이쁜 아가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 선미 씨, 남한에 오니까 다 권상우 오빠처럼 잘생긴 남자 많던가요? 네. 진짜요?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외부적으로 인식하던 그 정보들이 기존에 인식하던 정보들이 네. 사실 뭐 드라마를 통해서 좀 더 크게 좀 다시 이제 전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왜곡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남한의 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 북한하고 남한 주민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교류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문화를 통해서 약간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을 갖고 가면은 그렇죠. 아무리 충격적인 것 같아도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화의 접촉을 갖지 않고 왔던 분들은 그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 분은 이제 북한에서 CD를 이렇게 보고 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네. 전혀 아무것도 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한 번도 남한 걸 모르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예상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덜 충격을 받는 거죠. 오히려 남한에 가면 다 이렇게 풍요롭고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여기도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에서 실망감이나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속았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미 씨 어때요?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의 배경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권상우 주인공 집이 되게 잘 살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네, 도우미 그런 분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삶도 봤어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쌀밥을 먹고 라면을 먹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보단 잘 사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아무리 가난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멍청한 질문을 했네요. 우문이 한답이었어요. 죄송해요, 선미 씨. 네. 뭐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이 어떤 기존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계라든지 혹은 오해들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들은 뭐냐면 지나치게 그거를 현실처럼 인식하면 곤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한에 가면 다 권상우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인식하고 다 최지우 같이 인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온 사람들은 원래 비현실적인 분들인데 여기 비현실적인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기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그럼요. 그런 실당님 만나고 싶고요. 그런 재벌2세 없을 거 알면서도 왠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드라마가 그 사람의 착시 현상을 가져오죠. 근데 전 대표님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속해서 만약에 걸리는 분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총살당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제 뭐 처음에 걸리면 이제 단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뭐 전기가 이제 북한에 이제 잘 안 오니까 네. 배터리 여기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넣고 변육이 넣고 기하고 TV를 봅니다. 네, 단속하는 방법은 이제 같이 이미 전에 이제 가서 뜯고 뭐하고 하면 CDR을 뽑아서 치웁니다. 그렇죠. 네. 숨기절. 예, 전기가 오는 데서는 그래서 전기를 끄고 들어갑니다. 이게 전기를 끄고 들어가면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담요라고 하죠.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담요. 여기 네. 여기서는 뭐이다고 담요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창문에 빛이 새 나오지 말라고 창문에 치고 보지만은 새 나오는 집 순찰할 이게 다니다 나면 네. 단속 아래 이제 다니다 나면 불빛이 새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가서 전기가 왔을 때는
그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죠. 개폐기라고 하는 스위치를 그걸 끄고 들어갑니다. 가면 DVD가 나올 그 DVD고 뭐 이거 기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멈춰버리니까 전원이. 예, 멈춰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몇 명씩 이제 조를 짜서 다니니까 네. 일단 집에 넣고 하고 들어간다면은 다시 밑에서 들어간 거 확인하면 스위치를 엽니다. 그러면 어떤 영화가 봤는지, 네. 그게 뭐 중국 영화인지, 이자가 유럽 영화인지, 한국 영화인지 이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종류, 예를 들어서 꼭 남한 게 아니더라도 중국 걸 봐도 걸리는 거죠. 중국 거 같은 거는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성인 영화고 네. 여기서도 뭐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섹스편 영화죠, 이제 네네. 정확히. 하고 여기서 말하는 19세 미만 이제 성인 영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기계 어떤 영화든 간에 해수에 가고요. 그다음에 중국 영화에서도 이제 모태똥이 항일했던 영화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겠죠. 예. 그런 영화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서가을에 나가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DVD를 가진 집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기기를 가진 사람은 가전 제품을 다. DVD, 이자같이 녹화기 이런 걸 이제 CD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지금 CD기 이제 녹화기하고 그게 이제 녹화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테이프 보는 걸 녹화기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이제 CD 들어가는 걸 이제 CD기라고 했는데 네. 다 등록하다 나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집에 기계가 있다는 건 압니다. 이제 그렇겠죠. 다 알고 단속을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단속 나가면 일단은 기계는 압수. 기계 압수. 예, CDR은 다 CDR대로 압수. 근데 철철을 그 사람들도 단속 나오면 철철을 안 봅니다. 예, 어디서 끝까지. 공급받았는지. 예, 네. 이제 장마당에서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구입했다. 했다. 예. 연줄 가면 숱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손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사람. 의리는 있으신데? 예, 하도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놀랐던 건 말이죠. 최근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CD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보지 않고 넘어왔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 지금. 그러면 집집마다 다 그 녹화기랑 CD기를 갖추고 있을 정도면은 집이 어느 정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04년도 왔는데요. 네. CD기는 2000년도부터 들어왔고, 그전에는 이제 녹화기라고 하는 이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북한 먹고 살 것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루 빽빽하고 뭐 꽃제비들 많고 막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집에 CD기를 놓고 살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뜻.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기 때문에 등록한 집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도 가능하고, 예. 오지간히 뭐 무역을 한다든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또 권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CD기를 놓고 받고요. 네. 또 이제 나가서 이제 나갔다, 이제 또 무슨, 도일꾼 집이다든가 당일꾼 집이다든가 이제 또 알만한 사람들 집은 네. 두드렸다 누구네 집이다고 얘기하면 네. 단속을 또 안 합니다. 비껴갑니다 이제. 이런 사는 세상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이런 비리가. 예. 예. 그럼 단속을 안 하죠. 봐주기식 수사. 예. 봐주기 하죠. 그 남이나 북이나 똑같네요. 그런 그러네요. 부분은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요새는 말입니다. 단속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요새는 자가 발전기를 다 쓴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기름으로 이게 발전기를 집에서 자체로 돌립니다. 와. 국가 전기를 안 쓰기 때문에 아까 전기를 뽑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제 들어가기가. 뭐 당연히 어려워졌고요. 제가 이제 중국을 좀 다니면서 이제 보다 나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컴퓨터를 써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뭐 CD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USB에다 저장을 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네. 컴퓨터도 북한에서는 등록하고 집에서 쓰라고 합니다. 현재도. 근데 뭐 등록 안 한 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거 보다 컴퓨터 이제 노트북 이런 거는 이제 치우기가 호랐잖아요. 원래 우리가 있을 때도 이제 DVD를 보다가 네. CG 같은 거 이제 보다가 이불 밑에다 갖다 였습니다. 이제 단속이 나오면. 그렇죠. 근데 이미 전에 밖에서 창문에 불빛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찾습니다. 다 이불. 뭐 여기서는 완전 여기서 이야기하면 가택수색 정도죠. 그러니까요. 찾을 때까지 다 뒤져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냥 마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예. 이미 전에 이제 바깥에서 저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걸 알고 단속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럼 선생님 뇌물 좀 받고 좀 네. 봐주시라요.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꽤. 있습니다. 네. 자, 좀 사는 집에서 네. 또 좀 여력이 되는 집에서 이런 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 막 싫다고 해도 네, 일단 담배집 네. 막대기라고 하죠. 이제 열꽉 들어간 것이 포장한 걸 막 주고 뭐하고. 받으셨어요? 예? 저는 워낙 당황하시는데요.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받는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으로 찌르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근데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얼굴빛을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걸려서 들어가면 혹시 처벌이 좀 무섭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처벌은 네. 크게 이제 뭐 한국 영화 같은 건 좀 엄하게 이제 취급을 했고요. 네. 엄하게 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요? 한 6개월짜리 노동 단련대. 예. 이렇게 6개월. CD 한번 보고 몇 시간을 봤던 간에 1시간을 봤던 10분을 봤던 간에 그렇게 걸렸고요. 처음에는 더 했어요. 이제 감옥 갈 정도로. 가고 이제 점점 이제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단 하니까 처벌들이 좀 약해졌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옥을 보내고 뭐 10분을 받든 어쨌든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6개월 그런 식의 어떤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또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게. 예,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나 처벌이 네. 큰 처벌은 된 거죠. 예, 큰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지나서 네. 지금 한국의 이제 화장품들을 이제 거의나 이제 많이 갖다 쓰고요. 네. 저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있는 분이 네.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미니골드 목걸이를 보내달라고. 그 특정 상표 예. 한국에. 예. 예. 그래서 나는 중국에 있는 분들이 쓰려고 네. 주문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입해서 이제 여기 배편으로 따이공으로 이제 보내줬더니 네. 전화 온 게 몇 개를 더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건 뭐 자꾸 사가서 뭐하냐 그러니까 조선 동지들이 부탁해서 한 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브랜드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 나와 있는 작년에 이제 중국 여가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출입국 관장하는 쪽에서 이제 공식 통계를 냈는데 북한 주민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 숫자가 20만이에요. 적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당연히 더 많고 200만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20만 명 이상이 보기를 받습니다. 친척 방문이든 사업이든. 근데 상시적으로 와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적어도 2만 명은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왔던 일하러 왔던.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동하러 오신 분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5만 명 이상은 와 있는 겁니다. 중국에.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국만 건너가면 지금 남한 TV를 실시간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라디오도 실시간으로 듣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남한 문화에 아주 익숙한 거죠. 그리고 사실 중국 사람이 남한 문화를 접하는 거하고 또 북한 사람이 남한 문화를 접했을 때 사실상 규제나 처벌이 없다면 훨씬 빨리 인입이 되는 겁니다. 흡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시지만 언어가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취향도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옷도 보면 패션도 한국인에게 취향이 잘 맞게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미국 회사들이 만드는 건 좀 크거든요. 옷들이 좀. 그러니까 옷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가요 흔히 이제 지금 얘기를 할 때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그런 게 아니고 선미 씨도 이제 CD를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생각에 얼핏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돼야지 그런 문화를 조금 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선미 씨? 저는 이제 이렇게 단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네. 친구들끼리 그거를 돌려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학교에 한 클래스에 그 C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중학교. 중학교 때요? 그러니까 네. 고등중학교, 중학교 합친 학제니까 저쪽은. 그래서 그 CD를 그냥 빌려서 돌려보면 자기네끼리 이렇게 네.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사는 집 좀 어때요? 근데 저희는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녹화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생겼을까? 그 예. 아버지가 네. 그 2000년도 때만 해도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엄청 귀했죠. 근데 그 이후에 가격도 다운되고 중국에서 이제 많은 이제 또 밀수를 건너가고 뭐 이렇게 막 굴단하니까 저희도 뭐 지금 뭐 최근 기간에 오는 사람들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귀하고 구하기 힘든 거는 지금은 아니다고 합니다. 그게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별화돼 있고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특성이 말이죠. 굉장히 그 동질화된 집단이고 어떤 유행이 퍼지면 빨리 퍼져요. 빨리 퍼지고 같이 공유를 참 많이 해요. 저희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상관도 많이 하는 문화고. 그런데 그렇죠. 북한 사람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산층 위주로 가는데요. 네. 처음에 단간부들이 먼저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단간부하고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단간부들이 해당 행위를 제일 먼저 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또 밑에서 좀 이렇게 좀 잘 해줘야 자기네들 네.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네. 그 사람들은 이 얘기 하는 게 또 그렇죠. 이제 준비된 사람들 대해서 나름대로 위안을 준비된 사람들 대해서 봐도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상적으로 이렇게 변할 확률은 적다고. 우리는 사상 무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것 좀 저런 유혹에는 끄떡 안 해. 뭐 이런. 자체 위안을 하겠어요.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죠. 다. 아유 똑같네. 근데 북한이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바뀌는 겁니다. 다 네. 사상 뭐고 다. 그렇죠. 예. 어느새 사실은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럼요. 예. 사실 해이해지는지도 모르게 해이해져 버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북쪽에서는 아마 그걸 제일 경계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라는 거는 어떤 규제나 뭐 어떤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없어요.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걸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봐도 괜찮은 관계로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이야 뭐 신이 나겠지만 북한 정권은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상호 공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선미 씨 그 학창 시절에요. 그런 거 막 돌려보면요. 저희도 학창 시절에 불시에 선생님들이 가방 검사 같은 거 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당하셨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방과 후에 보면 선생님들도 같이 만나요. 그래요? 굉장히 개방적인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국경연산에 살아가지고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만 좀 높이 이렇게 뽑아도 이제 중국 방송이 잡혀요. 그러면 그 밤 10시 정도 되면 한국 드라마가 거기서 꼭 나오거든요. 네. 그거 다 각자 보고 그래서 학교 가면은 그 드라마 본 얘기 해야죠. 그 결혼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거. 네네. 아나운서 나온 장동건 씨 나오고. 그래서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 막 한국말로 대화하고 막. 그 왜 서울 드라마에 나온 표준어 흉내내 가면서. 서울말 흉내내고 그리고 그 뭐 9시 뉴스입니다. 하면서 그런 거 막 흉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요 또 저희도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 나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가 저희도 드라마, 영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혹시 선미 씨도 그걸 통해서 많이 바뀌셨죠? 바뀌었죠. 남자 이상형이 바뀌었죠. 그 주변에 그냥 북한 남자애들이 다 오징어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다 못생겨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어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그 권상우가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막 그 권상우가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네, 맞아요.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뭐 최지우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김태희가 이쁘니까. 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 그럼 혹시 뭐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옷 입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영향. 따라하죠. 아,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파티, 저희도 파티 같은 거 하거든요. 파티요? 그러니까 파티,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비슷한, 우리는 오락회라 그러는데. 오락회. 여기 보면 파티 같은 거예요. 네. 친구 빈집이 있으면 하나 빌려갖고. 네. 거기로 이제 학급 애들이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불 다 끄고, 나만 노래 부르면서 놀거든.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주로 트로트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불러봐, 네. 불러줘요. 아니, 어떤 거, 어떤 네 거? 박자 막 이런 거, 그리고 트위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자애들이 막 그 바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줄여갖고 막 이러고 부르고. 춤도 추고. 네. 어머.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전파 효과가 빠른 건 특히 청년 계층에서 그렇죠. 젊은 굉장히 층일수록 빠르죠. 빨리 흡수하죠. 흡수하죠. 예. 아니 그때 굉장히 즐거우셨나 봐요. 막 상상하는 게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때가 한창 이제 이성을 알아가고 할 때인데 막 그러고 놀았으니까 네. 되게 재밌었고 되게 소중한 기억들이죠. 네.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네. 나만 이제 그 CD 돌아가고 이제 그 DVD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디스코 춤이라고 하죠. 예,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물이 들어간 춤이라고 해서 네. 치지 못하게 단속을 합니다. 어. 네, 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이제 행사 때마다 이제 김일성 광장 앞에서 무도회를 합니다. 무도회. 예. 네, 무도회 하다 나면 처음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나가서 또 이제 모든 그 행사는 이제 청년동맹에서 합니다. 이제 그런 행사들을 조직하는 걸 그 당에서 하는 것도 마지막에 무도회 뭐 이런 건 다 청년동맹에서 조직해서 하는데 네. 그러다 나면 처음에는 정숙에서 가다가 날씨가 어두워되고 뭐하고 하면 디스코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상하게. 그 공개된 장소에서요? 예, 가면 그 윤이 있는데 이렇게 네. 한 윤씩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윤이 있는데 가면 거기 이제 몇 명씩 나가서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추는 사람 있으면 꼬집어냅니다. 이제 동맹분들이 나가서 네. 나오라고 이렇게 여기 나오라고 꼬집어냅니다. 야, 그런 춤을 추지 말고 고상한 북한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춤을 추야 되는데 네. 이상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런 행사에 이제 술 먹고 나가고 막 하면 큰일 나죠. 네. 근데 많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권한의 행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이 이제 나빠지면서 통제들이 다 좀 이렇게 완화됐어요. 이제 청년들 옛날에 조직 생활 안 하면 큰일 났죠. 근데 지금은 뭐 직장도 이제 특별하게 뭐 직장 나가야 할 일도 없고 또 뭐 팔삼 한다면서 돈 겠다내면 집에서 뭐 있고 이러면서 조직 생활이 대단하니까 또 술 먹고 나와서 이제 그런 날라리 춤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이제 잡아내죠. 네, 잡아내도 뭐 그렇게 겁을 네. 먹는다거나 그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했다고 해서 이제 큰 처벌은 따르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제 과거에도 보면 남한 인사들이 북쪽에 오면은 사실 남한에 와보니까 다 뭐 이념적으로 뭐 경도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자꾸 드나들면서 오히려 북한 사이를 좀 먹게 하거든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를 하자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보편적인 문화 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해주는 사회 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자꾸 그거를 뭐 이념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북한하고 조금 교류하자 그러면 좀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주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디스크가 좋은지 딴따리가 좋은지 뭐 어떤 게 좋은 쪽으로 될 겁니다. 북한의 뭐 조선 무용이 좋은지 그쪽으로 좋으면 그쪽으로 경도될 거고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경도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남북한 정부들은 오히려 남북 통일을 위하기보다는 제약하지 않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북한 정부나 남한 정부나 실질적으로 통일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북한 정부든 남한 정부든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문화적 통일부터 시작해서 다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 보니까 저도 놀라웠던 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 멋있으면 멋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북한 사람이랑 여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실제로 우리 남한 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알려지기로는 북한에서 남한 트라우마 잘못 보면 다 총살당하고 네. 뭐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니까 무서운 곳. 네. 다 수용소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 잡아가야 되겠죠, 이제. 하고 네. 예, 저는 또 이제 그 영화뿐만 아니라 네. 옛날에는 그 비사이즈 이제 그 그룹과 단속을 한다라면 OT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OT들이 많습니다. 옷들이 옷. 예, 의류 제품들이 뭐 교회 이제 뭐 여기 뭐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회 통해서 들어오는 옷들도 있고 중국을 걸쳐서 중국에서 또 이제 수입에 오다 나니까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데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가위로 다 옷채랑 잘랐습니다. 이제 다 보이면 다 무조건. 예, 나만 거. 후에는 그 아까운 OT들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상표만 자르고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예, 돼 있는 그렇죠. 부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저는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교류를 해야지. 예, 이게 그렇죠. 예. 사실 사람 통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가장 네.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 네. 특별한 교양 없이 북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같이, 예. 그 말이 맞아요. 특별한 교양 없이, 그러니까 교양 그러니까 교육이나 어떤 교양 없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북한 없이. 말대로 교양한다는 건 우리 그렇죠. 이분들은 왜냐하면 정부 측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교양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들을 교양한다. 그렇죠. 예. 아, 선민 씨는 그러면은 남한에 와서요. 북한에 있을 때는 권상우 오빠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남한에 와서 마음 놓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시잖아요. 네. 요즘은 어떤 오빠가 제일 좋던가요? 이제는 오빠가 없어요. 혹시 아래 동생들 쪽으로 예. 눈이, 예, 어떤 동생들? 김수현 얼마 전에. 도매니저? 예. 예. 그래도 권상우 네. 오빠가 제일 좋아요. 어머, 세상에. 첫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련한가 봐. 아, 그러니까 아직 약간 일편단심. 여기 왔을 때 네. 그 달력을 샀었거든요. 권상우 달력을. 진짜요? 근데 네. 그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달력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주워다가 또 걸어놨어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 그쪽 여자신데.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우세요. 예. 그 사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던 오빠가 결혼하면 배신감에 몸을 떨죠. 저는 이렇게 38살도 넘었는데. 오빠 때문에. 나 오빠 때문에 탈북도 했는데 오빠가 장가를 근데 가버렸어. 훌렁 결혼을 해버리시니까 네. 너무 속상해서. 아, 오빠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팬클럽 회원인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공을 안 들였구만. 일단은 매달려야지. 예, 아니, 그리고 예. 이 대표님 제가 궁금했던 점이 또 하나는요. 그 북한 그러니까 DVD나 어떤 영상물 같은 게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속의 근거는 법률에 우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위에서 당의 그 포치라 그러나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 단속권은 사회안전부에 많이 부여되는 줄 아는데 의외입니다. 아, 그거는 이제 원래는 사회안전부가 단속을 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네. 사회안전부뿐만 아니라 사람 교양 사업은 당에서부터 청년동맹 모든 이제 그 조직을 이끄는 단체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북한에는 이제 그 크게 5개죠 이제.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당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선노동당 밑에 다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죠. 예, 근로단체 조직에는 이제 같은 청년동맹, 유맹, 직맹, 농군맹, 예, 청년동맹.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노동당까지 아까 이제 그 대상이 다, 그러니까 예. 단속 대상에 따라서 그 단속하는 조직이 바뀌겠군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보니까 청년동맹에서 관장하는 거고. 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만은 아니고 중앙에서 일단은 그 저조마다 이제 그 도당에는 중앙당에서 이제 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일을 할 거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중앙에서 떨어지면 그에 맞는
이제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돈은 도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돈은 시군에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떨굽니다. 이제 중앙 거 받은 걸 수정해서 맞게끔 중앙이 이야기하는 게 다 이제 그 매 도마다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도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또 밑에 단에다 포치를 하고 그 시군에서는 또 공장기업소 농장 뭐 할 것 없이 저희 또 이제 맞게끔 조직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비사회주의 그룹과 같은 거는 이제 거의나 이제 뭐 또 중앙에 포치되면 경우에 따라서 네. 여러 개 제가 합쳐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는데 보통 안전부가 나서서도 하고 저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안내를 드리면요. 북한에서는 이 비사회주 그룹바라는 게 남한으로 말하면 TFT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그 기관들이 TFT를 구성해서 특별 그런 단체들을 구성해서 그런 노동당의 지시사항을 이행합니다. 네. TFT를 구성하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는 비사회주 그룹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춘이라든지 뭐 이렇게 불법 CD 음반 유통 뭐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은 뭐 각 기관별로 다 하는데 그 TFT는 뭐 각 기관마다 다 있나 봅니다. 근데 청년동맹이 아무래도 청년들의 문화적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아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조직이 제 당 조직 다음에 제일 큰 조직이 이제 청년동맹이라니까 청년동맹은 이제 애들 이제 11살 때 그러니까 7살 때 학교 들어가서 7살 8살 때 학교 들어가서 9살 10살 때부터 이제 조직에 이제 선언단 조직이라는 걸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전원 무조건 가입이죠.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또 모범적인 학생들로부터 이제 선언단 가입하고 또 이제 14살 때 되면 사로총을 가입을 합니다. 사로총 그거 안 걸 땐 당원은 없습니다. 그게 절차니까 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로총원은 이제 31살 이 정도까지 고전의 당에 이제 생활 잘해서 당에 충실해서 이제 당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직맹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31살 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청년동맹 일꾼은 이제 거의 이제 시군은 거의 이제 40살 정도 되는 이제 38 이렇게 되면 되고 더만 해도 더는 이제 비서들 같은 경우는 45 뭐 이렇게 그때 되면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당에 있다, 이제 청년동맹 일꾼을 하다는 거의 나다 90%가 이제 당 일꾼으로 가다나니까 중앙당으로 가든 도당으로 가든 시군당으로 가든 거의 나다 가고 거기서 못 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위부다는 데 가죠. 이제 여기로 말하면 우리 국가정보원이죠. 예, 그렇죠. 그런 데 가고 그것도 또 못 가는 사람이 이제 여기로 말하면 경찰 그런 데로 가고 그 못 가는 사람은 이제 행정일꾼으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로 그러니까 말하면 공무원으로. 당원 지금 말씀하신 그 단계가 지금 선생님 거친 그 청년 동맹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엘리트 그렇죠.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 북한은 노동당이 총치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을 잘못 아시는 분들은 가끔 뭐 군부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성군 정치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고 저희 그 최룡해가 저희 수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그 중앙청년동맹 일비소였습니다. 이제 또 원래 이제 어떤 이제 TV 보면 그 사람은 집안이 없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만큼 집안이 단단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단단하다. 지지 기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앙청년동맹에 있다 중앙당에 가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짝을 걸쳐서 간 사람들이고 시군당에 다 청년동맹 걸쳐서 간 사람들이 최룡회의 다 지지 기반이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단일 조직으로서는 제일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이고 원래 조직이 이렇습니다. 농군맹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직맹이나 여맹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조직 자체가 올드보이였죠. 근데 이제
그 청년동맹은 젊은 사람들이 조직이 가장 활동력도 있고 충성도도 그렇죠. 높고. 그래서 청년들 교양 사업을 당에서는 제일 1순위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청년들 교양이 잘못되면, 네. 예, 교육이 잘못되면 이거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고 나라도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청년 교육을 제일 1순위에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관장한 데가 청년동맹이고. 청년동맹이고 그 수장을 맡았던 분들이 보통 노동당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그 지지 기반이 있는 겁니다. 공고한 기반이 있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청년동맹의 수장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그 옆 밑에 또 자기 그럼 어떻게 보면은 탄탄대로를 지금 거치다가 왜 오셨는지 선생님 갑자기. 글쎄요. 그 개인적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 하여간 뭐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참 그게 특이한 겁니다. 아주 여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네. CD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럼 우리 선미 씨처럼 상우 오빠 보고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와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이게 또 연락을 하다 보면은 중국에 오게 되고 중국에 오게 되다 보면 남한으로 오게 되게 흘러가는 게 되는 거죠. 일단은 네. 남북한이 원치 않던 원하던 어떤 교류를 하게 되면 네. 그 통합 지향적 국가로 가게 되는 건 분명한 거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람이 연결하다 보니까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자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참 미미한 것 같은데요. 파급 효과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이 방송하고 이제 뭐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북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 뭐 한쪽에서는 제가 보건데 북한 포주기 하면 네. 북한 사회가 이제 뭐 공고화되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왜냐면 국민들한테 안 간다. 안 가고 정권 배부르게만 해주고 그게 결국은 군비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근데 분들 저는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쌀들이 네. 부두에 들어왔는데 그걸 군대가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 거기서 뽑아주면 북한 농장들에서 농사짓는데서 군량민이 거둬가는 걸 적게 거둬갑니다. 예. 적게 거둬가고 물론 거기는 등급을 평등하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뭐 탄광 발전소 무슨 군수공장 이런 데로 이제 먼저 주겠죠. 네. 그러면 그런 데로 농사져서 들어갈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다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나 이런 데 흘러갈 쌀을 남한에서 보내준 쌀로 보충하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건 예. 제가 나가서 부두에 나가서 이제 그 배가 들어오면 한국에서 쌀이 들어오면 그 양정국이라는 이제 중앙에서 관장을 합니다. 네. 하면 거기서 각도별로 이제 또 이제 국장들이 더 이민연에 이제 그걸 관장하는 국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겠다 공장급 뭐 군별로 이렇게 쪼개서 넣어주는데 물론 군도 가져가지만 네. 군내 이제 차들은 또 이제 배가 한국에서 들어온 쌀이니까 이제 번호판에다 이제 군대 번호판을 이제 가르기 위해서 이제 흑칠하든가 검은고로 이제 칠해가지고 부두에 들어와서 쌀을 싣고 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더에 있으면서 가만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서 이제 같이 나가면 군량미가 이제 농사져서 물어내야 되는 군량미가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여기서 이제 오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이제 오신 탈북자들이 그냥 이제 밑에 이제 사정에 이제 실제 여기서는 많이 와 보니까 많이 지원하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도 못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다 이거 줘봤댔자 이제 같이 군대에 다 들어가고 예, 그 꼭대기 사람들만 다 먹는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남북한의 좀 문화적 차이나 체제 차이에서 오는 비롯되는 건데, 그건 반드시 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한에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인데 지하철에서 80만 원 받고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청소하는 분이. 그러면 아까 북한에 뭐 쌀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다 골고루 나눠주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걸 뭐 똑 다 나눠줄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죠. 그 이상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변했다는 건 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쌀 포대를 몽땅 다 그 한국에서 들어온 그 포대. 그걸 참 다 바꾸신다면서요. 예, 바꿔서 줬는데 네. 지금은 그나마
저 배급소에 실어 갑니다. 이제 그게 배급소에 이제 분할을 해서 도별로 분할하고 또 도는 군별로 분할하고 군은 공장기업소별로 분할을 해서 가져가면 지금은 그나마도 그 포대를 이제 그 자리에서 바꾸고 뭐하고 하던 걸 다 가져갑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 작업을 안 하시는군요.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쓰여진 그런 마대를 갑니다. 근데 예. 대한민국이라고 그럼 바로 아시나요? 처음에는 나만인지? 그 한국을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시간이 해결해 그 주겠죠. 시간이 모를 사람이 저희는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예. 네. 사실 90년 이전,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드라마 많이 돌아가니까 대한민국이라기는 뭐를 거의나 알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2000년 이전에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자체가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몰랐어요. 남조선. 남조선으로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북한의 무역 일꾼들도 대화하다 보면 한국이라고 그러고 남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놀라는 거죠.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계속 남쪽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다 보고 그리고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교육시키지 않아도 특별히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익숙해지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그렇지. 아닌가. 예. 저희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얘기를 다 못 들은 것 같고 너무 아쉬워요. 그럼요. 그리고 예.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북한의 교육 초중등 교육 그리고 네. 대학 교육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방송을 진행할 건데 네. 사실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보다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공통점을 찾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점만 찾으면 네. 이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네. 일단 교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를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가까워지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